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난민 공포 또는 난민 위기를 통해 본 반다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지난주 수업과 아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사회 통합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반다문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1차 시는 반다문화 역풍의 배경과 현실을 다루었는데요. 우선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유럽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자국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라는 선언들이 여러 신문에 보도된 것들을 살펴보았고, 2011년 7월에 일어났던 노르웨이 테러 사건도 살펴보았습니다. 전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유럽식 다문화주의가 개토 또는 격리 다문화주의를 이끌어서 이러한 평행 사회식의 잘못된 다문화주의를 바로잡고 이민자가 유입국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개토에서 벗어나서 유입국 선주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신문들에서는 제목이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무시한 채 이들 지도자들의 실패 선언만을 부각시키는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사건은 노르웨이의 극우 민족주의자가 일으킨 끔찍한 반다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반이민 정서, 특히 반무슬림 정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유럽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자국 민족주의가 생겨난다든지 또는 EU에 대한 어떤 회의론 등 유럽의 우경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인은 경제적, 정치적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유럽에서의 기독교 대 이슬람 종교 간의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우경화는 그간 유럽이 쌓아온 규범적 유럽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럽의 다문화 실패 선언에 대해 캐나다 학자의 비판 그리고 호주 학자의 비판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호주는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말 다문화에 성공적이고 반다문화적인 현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호주의 반다문화 사례로 폴린 한손이라는 그런 정치가의 그 어떤 주장들을 살펴보았고요. 2001년 8월에 일어났던 탐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3차 시에서는 유럽의 2015년 난민 위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의 영화인 더 스위머스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느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영화가 잘 보여주듯이 시리아 내전으로 일상 속에서 여기저기 막 폭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시리아 자매는 터키를 통해 위험한 난민선을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다가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겪습니다. 마치 2015년 9월 투르기의 해변에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여자아이처럼 말입니다. 영화가 보여주듯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자 원래 유럽에서의 이민 난민 정책은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동 난민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독일의 당시 메르겔 총리가 대규모로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사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메르겔 전 총리는 22년에 난민상을 받고 23년 유네스코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한테 여쭈어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도 많았지만 결국 이 난민들이 독일어 교육을 받고 또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서 그 후에 독일 사회에 이제 잘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4차 시에는 한국의 반다문화 움직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다문화 카페가 만들어지고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 말 그리고 11년 초 유럽 정상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이후에 이분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후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극우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5차 시에는 그간 한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또 71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던 가장 대규모적인 반다문화 사건으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의 개요와 전개를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여러 진단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정치권과 언론이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가 그렇게 활개를 쳤는데도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뉴스를 계속 확대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비판받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난민 정책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34세, 5세 사이에 한국인 유튜버가 캠핑카를 운전하면서 러시아, 핀란드를 거쳐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죠. 다양한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고 도움받고 교류하는 모습, 그리고 2022년 영화인 더 스위머스를 이렇게 교차해서 살펴보면서 시리아 가정도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구나.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은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2021년 아프간 난민은 환대를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난민이라고 다 공포나 위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반다문화 현상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의 수백 년이 넘는 뿌리 깊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을 우리가 모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사건 등을 통해 다문화 역풍과 관련해서 정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가려주어야 하고 맥락을 무시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독일처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증거, 즉 통계에 기반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인 그 청년 유튜버처럼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